최근에 인사 담당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다고. 아예 그냥 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하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학교를 어디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면접이 관건인 거죠. 맞네요. 또 소통이 있네요. 스펙. 그게 뭐 스펙이 뭐가 중요해? 어느 대학을 나와서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네가 냈던 퍼포먼스를 얘기를 해봐. 결과물을 얘기해봐. 결과물을 얘기해보고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 좋은 고등학교,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이런 게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 대지동, 목동 많이 알려진 데뿐만 아니라 그런 좀 더 주변에 자세히 찾아보시면 많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다. 가성비 좋은 학교. 네. 그리고 좀 가성비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에서는 남부권에서는 영통이 초중까지 그다음에 집값 대비 사실 교육적인 어떤 아웃풋. 근데 이제 영통이나 수원 쪽은 고등학교 아까 특목자사고가 안 됐을 때 일반고 고등학교로 어디를 가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자꾸 분당 쪽으로 빠지는 게 있거든요. 고등학교 학군이 좀 약하군요. 네. 수원이 조금 약한 편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인천권에서는 부평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래요. 네, 학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천보다도 집값도 싸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인천 부평권 같은 경우는 과학고등학교도 2개거든요. 아 그래요. 경기도는 경기 북하고 하나예요. 인구는 그렇게 많은데 여기도 과학고등학교 2개고 인천국제고라든지 뭐 하늘고라든지 포스코라든지 뭐 아이가 진짜 최상위권이다. 그러면 보낼 만한 특목 자사고 라인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또 인천이 그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정시로 해서 갈 수 있는 학교 수준보다 한 30-40%를 더 좋게 수시로 보내는 능력이 제일 좋아요. 그럼 인천에 있는 저 일반고를 믿고 내가 거기 가서 열심히 해서 1, 2등급 받고 수능 체제를 맞추면은 사실은 뭐 명문학원에 가서 재수삼수해서 정시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입시 결과를 낼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자꾸 인천이나 부천 쪽에서 목동으로 빠집니다. 입시 자원들이. 이게 좀 딜레마죠. 그것도 인천에 만약 계시는 분들한테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네, 기회인데 근데 그 기회를 누리려면 모르니까 이걸 읽어야 되는 첫 번째 모르셔서 그 두 번째는 내공이 면학 분위기 견뎌야 되는 거죠. 아까도 지금 만약에 그럼 저처럼 만약에 충청도에 있는 시골에 있는 저기를 학교를 보냈다. 그럼 여기 계속 있어도 될까? 좀 이렇게 놀아도 되는 건가? 주변에서 막 문제집 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뭐 이런 불안감이 있고 그러면 사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편하니까 또 목동에 가면 마음이라도 편하니까. 그렇죠. 뭐 뭔가 안 하는 거라도 그래도 학원에는 가서 앉아 있으니까 뭐래도 하겠지라고 하는 이런 좀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들 다들 몰리는 거죠. 그 소장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아이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이의 그런 성취 욕구 어렸을 때 그런 1등하는 경험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전제가 된다면 정말 길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대치동만이 아니라 거기서 좀 또 실패를 했다 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한번 책을 통해서 다양한 그 길과 방법 플랜 BC가 있다는 걸 알면은 조금 마음의 위안도 되시고 또 다시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부모가 무지해서 애의 인생을 망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불안을 굉장히 많으시죠. 내가 무지해서 얘가 영재고 과고 가랬는데 시골에서 썩혀가지고 애가 망쳐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영재고 과고 정도 갈 애인데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를 그냥 진학했어요. 그럼 얘가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받지 않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우리 지금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그 고등학교 한 학년에 15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150명인데 얘가 지금 애 능력이 영재고 과고 갈 정도의 애인 거예요. 근데 이 학교 오면 선생님들이 완전히 그렇죠. 올인이죠. 여기서. 그렇죠. 얘가 이렇게 지금 너는 그러니까 수능 최저만 맞춰. 그다음에 뭐 경시 대회 그런 거 다 몰아줄게. 반장도 네가 다 해. 그래서 뭐 봉사활동 그런 거 다 채워주고 서류는 다 만들어줄 테니까 너는 열심히 수능 공부만 해가지고 수능 최저 서울대 들어가려면 3합 7이거든요. 소강대가 3합 6이에요. 그 지금 웬만한 뭐 탑 5, 6 대학의 수능 체제보다 서울대 직윤의 수능 체제를 많이 낮춰줬어요. 지금 상황에서 절대적인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럼 뭐 청주나 뭐 특목자사고 이런 큰 도시로 가지 않고 서울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네가 여기 남아서 내국만 잡고 주변에 좀 면학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럴 수도 있지만 중심을 잡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
기회가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또 그러면 그 고등학교도 그냥 뭐 별로 좀 선호되지 않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대학을 조금 좋지 못한데 뭐 지방에 있는 데를 갔어요. 근데 얘가 진짜 인재야. 그럼 그 지방대에서는 그 교수님이 얘한테 어떻게 할까요? 다 유학 보내줄 유학을 너 유학 티오가 하나 있는데 국비로 나오는 그거 있는데 그거 일본으로 가는 기회 있거든. 그건 무조건 널 보내줄게. 하지 않을까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까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라인으로 해서 그냥 교수로 너는 여기서 가서 교수만 하면 우리 학교 라인으로 교수 한 자리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박사만 따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대학도 그렇게 못 갔어요. 근데 그렇게 본인이 굉장히 탁월한 애야. 걔가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소위 말해서 재테크계에 좀 날고긴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학벌이 좋은 맞아요. 분들이 그렇게 많나요? 맞습니다. 근성이 좋고 뭔가 자기의 성공 마인드가 있고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가운데 치고 나오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유튜브 한 10,0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서 좀 느끼는 게 와 유튜브 이건 진짜 미쳐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만약에 독서다 그러면 내가 책 읽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막 올리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셀럽이시고 학벌도 좋고 뭐 저긴데 유튜브 조회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그 분들 있잖아요. 이 결국은 그 분야에 자기가 꽂히고 열정을 쏟을 수 있고 근성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성공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런 길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이시영 교수님도 그랬잖아요. 새로운 그런 그 직업들이 창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도 유튜브 시대에 그런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기고 또 학벌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공부하는 역량이 아닌 그런 걸로 뒤집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모가 무지해서 애 인생을 망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사실. 본인이 그리고 부모가 무지하면 주변에서 다 도와줍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얘가 여기 있을 애가 아니라고 좀 알려주고 아니면 좋은 멘토들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끌어주고 땡겨주고 그래서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랬을 때 멘토들을 알아보고 그런 자기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잘 소통해서 소통을 해서 소통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은혜를 또 갚을 수 있고 인성인 거죠. 결국은 인성과 소통 능력이 앞으로 해서 뭐 키가 되는 거지. 이게 본인이 문제집 푸는 공부를 더 세계에서 뭐 몇 문제를 더 맞추 이거는 그게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길로 살아남을 길들이 한 10% 있지만 나머지 그 길이 아닌 90%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히려 과감한 방향 선회를 하고 그런 유초등 때 쓸데없는 그런 문제집 푸는 공부나 이런 인지교육에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쓰기보다는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 좀 의치대 위주로 좀 이야기가 좀 된 것 같아서 그 의치대가 아니라 요즘에 또 보면은 막 2차 전지나 뭐 바이오나 생명공학이나 막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또 보니까 막 그 꼭 수도권 서울 대학이 아니더라도 지방에 있는 거점 대학에서도 그 대기업들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이런 코스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이런 데에 좀 입학하는 거는 그래도 좀 예전보다는 좀 수월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 사실은 서울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뭐 경북대라든지 부산대라든지 지방 거점 대학들은 거의 연고대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입학 그 커트라인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구나. 일자리가 자꾸 서울에만 있고 뭐 서울 쏠림 현상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보다 인서울대학 가기가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 요 대학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이 정도 등급에도 여기도 못 간단 말이야?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인서울 쏠림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런데 근데 항상 우리가 역박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인서울 좋은 대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이공계 지금 이제 의대 쏠림 현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공계 좋은 학과들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한전공대 같은 데도 뭐 생겼다고 그러죠. 뭐 시스템 반도체 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뭐 졸업만 하면 바로바로 뭐 취업 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부가 잘 되는 학생들한테는 의대 약대도 좀 늘어난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최상위권의 그 TO가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공부 쪽인 학생들은 계속 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옛날보다 우리 때보다 훨씬 더 길이 넓어요, 사실은. 이게
공대를 갈 수 있는 길도 그렇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한번 잘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지방 거점 대학의 좀 좋은 학과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셔도 되고 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데도 네, 일본 맞아요. 지방대 같은 경우도 거의 좀 맞아요. 학생이 없고 소멸육이 있고 그러니까 장학금까지 줘가지고 맞아요.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좀 좋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일본 글로벌 기업 네. 진출한 거기도 그렇죠.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사실 적극적으로 좀 정보를 알아보셔가지고 이게 결국은 아이가 의지와 근성이 있으면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꼭 대치동만이 아니다. 네, 그렇죠. 그 인서울 공대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지방 거점 그렇죠. 있는 데서 열심히 해가지고 맞아요. 본인이 뭐 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학을 갔다 오든지 아니면 뭐 더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본인의 업무 성과를 더 늘렸어요. 요즘도 사실은 채용에서 다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인사 담당 최근에 인사 담당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더라고요. 아예 그냥 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하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학교를 어디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맞아요. 또 이시안 교수님 또 생각이 나는데 자소서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면접이 관건인 거죠. 맞네요. 또 소통이네요. 스펙. 그게 뭐 스펙이 뭐가 중요해? 어느 대학을 나와서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네가 냈던 퍼포먼스를 얘기를 해봐. 결과물을 얘기해봐. 결과물을 얘기해보고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 그리고 네가 앞으로 여기 와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뭔지 한번 잘 얘기를 해봐.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거죠. 네. 그 이전에는 뭐 학교가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이게 안 됐다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인공지능에 의해서 정말 인재를 알아볼 수 있고 뭐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자체적인 내적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결국 그거 다 스펙인 거잖아요. 스펙과 이런 것들을 막 만들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이런 게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 네. 그 요즘에 부동산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언제가 저점이냐.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한 최소한 3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좀 갈리긴 하지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 그거를 정말 오늘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다양하게 폭넓게 더 큰 틀에서 큰 사고를 하실 수 있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디테일은 이 심정섭의 대한민국 학군지도 이거 800조 그래서 다 읽으시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읽으시면 되거든요. 내가 지금 앞부분에 개론적인 부분하고 관심 있는 지역 그 지역 한두 지역만 해서 계속 한 2, 3년 정도 관심 있는 지역 관심 있는 아파트들의 아파트 가격만 체크만 해도 아 이때가 기회구나. 지금 전세가율은 한 7, 80% 정도 왔구나. 여기 거의 저점이네. 그쵸. 이걸 알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현명하게 한번 판단을 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 뭐 영상 이렇게 1시간, 뭐 1시간 반 담을 수 없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그 디테일 꼭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정말 그 집 정말 큰 자금이 들어가는 의사결정이고 맞습니다. 학군 역시도 자녀, 교육, 맞습니다. 인생이 걸려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자녀와 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그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준비하는 타이밍. 그래서 꼭 이 대한민국 학군지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좋은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러면 혹시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좀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내공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같이 뜻 있는 부모님들하고 해보는 게 사자소학이나 명심보감을 갖고 하루에 10분, 15분씩 아이랑 같이 그 내용을 읽고 같이 너 어떻게 생각해?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그 인문학 지혜독서를 한번 실천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인증샷을 올려가지고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좀 인증샷을 서로 하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 삶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또 부모님들도 뭔가 이렇게 좀 보람된 것도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뭔가 좀 중요한 거를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이 드니까 사교육을 좀 덜 시키거나 뭐 딴 걸 안 해도 불안하지 않은 마음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내공을 기르는 거네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것 하나의 뭐 예시일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인문학 지혜 독서를 자녀랑 좀 꾸준히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우리 가정만의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루틴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블로그나 이렇게 좀 올라오시는 거예요? 네, 블로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3개월 일기를 사자수학 일기를 3, 4, 5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6, 7, 8에 또 2기 모집하고 그러는데 모집하시고요. 참석 비용도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같이 와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 강의 들으시고 이제 파일럿 기간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파일럿 기간 동안에 최소한 3회 이상 실천을 해서 우리는 또 아이 의견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는 하고 싶은데 애가 싫다고 그러면 생각하기 힘든 거니까 파일럿 기간을 거쳐가지고 한번 된다 싶으면 이제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해보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말 연시에는 같이 참여했던 가정 가운데 시간이나 뭐 이렇게 여건이 맞으면 같이 그런 세미나, 다른 해외에서 좀 세미나 같은 것도 같이 하려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다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첫 댓글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링크와 함께. 네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학군지도의 심정섭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